세 번째 질문이에요. 2021년도에 한국의 어 부동산 매각 시 해외 이주 사유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집을 파셨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임대 없이 실제로 가족들이 한국에서 캐나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거주했던 아파트로서 이 사실은 아파트 관리비 뭐 이런 것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올해 4월에 캐나다에서 세금 보고를 하면서 이 경우 한국에서처럼 캐나다에서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혹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필요 서류와 절차 등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이 아파트는 기존에 CRA의 해외 소유 부동산으로 기보고되어 있던 아파트입니다. 이거 조금 복잡하긴 하네요. 자, 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캐나다에서 판정하는 그 양도 차액의 면세와 관련된 부분은 그 주된 거주지, 그러니까 프린시플 레지던스로 지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주된 거주지, 그거로만 인정이 된다면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12억인가 뭐 그걸 초과하게 되면 이제 과세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캐나다에서는 일단 주된 거주지라고만 판정이 되면 그 금액에 제한이 없이 무조건 면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거주지 주택으로 판정이 되면 캐피탈 게인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에 별장이 있는 것을 만약에 내가 주된 거주지로 지정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거 팔 때는 면세가 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 논리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도 가족들이 이제 거주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거주 사실을 만약에 증명을 하실 수가 있다고 여기 쓰셨는데, 그런 것들을 본인께서 증명을 하실 수만 있다면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것도 주된 거주지, 비록 이제 한국에 있지만 주된 거주지로서 인정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양도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 한국 얘기고, 어쨌든 일단 양도를 하셨으면 이 캐나다에 의하면은 주택을 무조건 처분을 하시면은 반드시 세금 신고하실 때 주택 처분 사실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기재를 하고 해당 주택이 프린시플 레지던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 그런 양식이 있거든요. 그걸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2021년에 주택을 처분했다. 그리고 이게 한국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해외 자산으로 신고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분 사실에 대해서 캐피탈 게인이 과세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신고 자체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고를 안 하면 이거는 나중에 양도 차익이 과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프린시플 레지던스, 주 거주지 주택이라고 반드시 지정하셔야 되고, 신고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거 신고 안 하면 이것도 벌과금이 세요. 그래서 매달 100불씩 해서 최대 8,000불까지 부과를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 주택 처분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캐나다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권고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를 지정해 주면 나머지 거는 자동으로 이제 양도 차익이 부과가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주된 거주지로 지정은 할 수 없고, 그거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지정하면 나머지는 반드시 양도 차익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된 거주지 판정을 위한 서류는 별도의 규정된 서류는 없는데,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제 서류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CRA에 내게 되면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영상 링크를 하나 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해외 재산 보고에 한번 꽂혀서 저희 부모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저도 전세니 월세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그 CRA를 뒤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아마 지금 질문 주시는 그런 대부분의 질문들이 영문으로 이미 FAQ로 CRA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보셔도 내 상황에 맞춰서 많이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2005년도에 학생 비자로 왔다가 2021년 영주권자로 입국했는데 해외 자산 신고를 두 번째 년도에 해도 되는가요? 이거예요. 예, 괜찮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다시 한번 올려놓으시죠. 네. 예, 입국했다가 학생 비자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학생 비자로 잠깐 온 거는 뭐 비거주자로 공부하려고 온 거니까 그쵸. 세금 의무는 없고 이제 만약에 이제 영주권자로 돼가지고 입국을 했다고 하셨으니까 2021년도부터 이제 그 캐나다 거주자가 되셨네요. 그래서 2021년에 비로소 이제 처음 다시 영주권자로서 입국을 하셨으면 작년 2021년 세금 신고만 하시면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2021년 세금 신고 때 하셔도 되고, 해외 자산 신고를, 아니면 2022년 세금 신고 때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아까 전에 질문 주셨던 분이 이제 추가로 주신 건데,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남편분이 부동산이 남편 명인데 이제 예금은 와이프 명인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명의의 예금을 남편한테 넘기고 남편만 보고해도 될까요? 이거예요. 근데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 사실 자기 이름은 할 그렇죠. 예, 필요가 본인 없으니까요. 명의의 자산이 없으면 이제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세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기말에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12월 30일 날 맞아요.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연중에 한 번이라도 10만 불을 넘게 자산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하도록 돼 있거든요. 굉장히 맞아요. 엄격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내가 지금 맨 마지막에 10만 불이 없어. 그렇다고 나는 해외 자산 보고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예, 맞습니다. 예. 예, 캐나다 세법이 생각보다 되게 까탈스러워서 그죠? 합리화 그렇죠. 내가 이게 자기한테 계속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은 문구를 보더라도 나한테 맞게끔 계속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읽히고 그걸로 이제 계속 질문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되게 냉정하게 한번 쫙 내 입장 빼고 남 입장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렇게 와 닿게 느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이민 네. 오신 분들은 첫 단추를 잘 꿰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오래 사신 분들 자기는 안 해도 안 걸렸으니까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 아. 얘기고 내 인생 책임져 줄 수는 정확합니다. 없잖아요. 그렇기 아. 때문에 사실은 원칙대로 하셔서 캐나다 생활을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깨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또 안 걸려도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하라는 대로 원칙대로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아까 전에 생애 최초 주택 취득 베네핏인데 네 4년 이상 텀이 없으면 문제가 되긴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그 베네핏이 엄청 크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죠. 예. 요즘 뭐랄까 요즘 주식 요즘 가격 주택 가격 보면 그렇죠. 그게 이건 한 15년 20년 전에 생각해 보면 와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그렇게 높지 그러니까요.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5천 불 해 주면 그게 요즘에 뭐죠? 예. 모기지가 아니죠. 그 리얼터 소개비만 몇만 불을 맞아요. 주는데 그래서 예 RRSP도 1 인당 35,000불, 부부가 7만 불이라는데 7만 불로 집을 어떻게 사요? 그거 말도 안 아무것도 되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죠? 그것도 현실에 아직 안 맞죠. 예. 그런 것부터 좀 바꿔 줘야 되는데 캐나다에서 다른 근데 거는 토론토는 너무 비싸, 집이. 토론토는 장난 아닌 것 같아요.